새벽 5시 반. 아직 어스름한 도심 한복판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3번 버스 정류장 옆 낡은 벤치에는 어김없이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회색빛 카디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어깨 부분은 약간 늘어져 있었고 소매 끝은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듯 단정하게 여며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멀리 도로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번째 버스가 요란한 소음과 함께 정류장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승객들이 내렸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할머니를 글끔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버스도 마찬가지였다. 승객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마 다른 노선을 기다리시나 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 할머니, 맨날 저기 계시네. 버스는 안 타시고 뭘 하시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많아졌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전 8시 15분 마지막 출근 버스가 떠나고 나면 할머니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었다. 누구도 모르는 깊은 사연을 품은 채로 한 달이 지나자 정류장 주변에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매일 새벽부터 거기 앉아 계시던데 치매 걸리신 게 아닐까? 집을 못 찾으시는 건 아니고? 근처 편의점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할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기도 했다. 할머니, 어디 가실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할 뿐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까워 보였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어떤 이는 집 없는 노숙자인가 보다며 무심히 지나쳤고 어떤 이는 가족들이 버린 게 아닐까라며 혀를 찼다. 젊은 회사원 한 명은 며칠 동안 할머니 옆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사서 조용히 벤치 옆에 놓고 가기도 했다. 저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도 저 나이쯤 되시는데 정류장을 지나는 학생들도 할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처음엔 저 할머니, 왜 저기 계시지? 라며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풍경처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았다. 때로는 다가오는 버스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지켜본 후 다시 먼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들아,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너도 이런 날 좋아했지.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그저 외로워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오직 할머니만이 아는 특별한 시간이 매일 아침 그 벤치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일상이 되어갔고,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향한 조용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류장 지붕 아래로 몰려들었다. 우산 없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빗줄기를 피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회색 카디건을 조금씩 적셔가고 있었다. 할머니의 어깨와 무릎 위로 빗물이 스며들어갔지만 그녀는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고요히 앉아서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버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젊은 회사원이 참아보다 못해 우산을 씌워주며 다가갔다. 할머니, 비 오는데 여기 계시면 감기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해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에 맺힌 빗방울이 마치 오래된 눈물처럼 보였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그리움과 동시에 평온함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다. 여긴 내가 약속한 자리거든. 그 말은 더 묻지 못할 무게를 담고 있었다. 회사원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약속한 자리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확신과 애틋함이 그를 멈춰 세웠다. 할머니의 시선은 어느새 도로 끝에 멈춰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아득한 시간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행복했던 아침들, 따뜻했던 작별 인사들,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다림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는 듯했다. 이때 할머니는 조용히 무릎 위에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손끝으로 곱게 어루만졌다. 그 봉투는 비에 젖지 않도록 카디건 안쪽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할머니가 그것을 만지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워 보였다. 회사원은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고마워요. 젊은이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다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까지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며칠이 지나도 젊은 회사원은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약속한 자리, 혼자가 아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본 그 깊은 슬픔과 평온함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정류장 근처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국수집 주인을 찾아갔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그 가게 주인이라면 할머니의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장님, 혹시 저 정류장 할머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회사원의 질문에 국수집 주인은 잠시 손을 멈추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앉아있는 벤치가 희미하게 보였다.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들이 계셨지요. 정말 효자였어요. 주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리고 꼭 8시 15분 3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셨거든요.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회사원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바로 저 벤치에서. 말이에요. 심장마비였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들분이 어머니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한 게 말이죠.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마치 아들이 아직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요. 8시 15분이면 꼭 하늘을 올려다보시는데 그때가 아들분 버스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지막이 뭔가 말씀하시죠. 아마 아들에게 하는 인사일 거예요. 그제야 회사원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그 시간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건네던 그 미소와 작은 인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아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매일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음을. 할머니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구나. 회사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눈가가 뜨거워짐을 느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회사원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에게 할머니는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였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어느 추운 아침 할머니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정류장을 지나는 직장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렸고 그 빈 벤치를 바라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오늘은 할머니가 안 계시네. 어디 가신 걸까? 아프신 건 아니겠지? 평소 할머니를 눈여겨보던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토록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던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열흘 후 그 벤치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누군가 하얀 국화꽃 한 송이와 작은 봉투를 조용히 놓고 간 것이다. 아마 할머니의 이웃이나 가족이었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매일 아침 엄마와 함께 보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너도 알지? 내가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도 매일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내 마지막 인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아 하지만 이제 엄마도 너를 따라간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엄마가. 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할머니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그 벤치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젊은 회사원도 그 편지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제야 아들 곁으로 가셨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를 위해 잠시 묵념했다. 그날 이후 3번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마치 그곳에서 여전히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울림이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